안정적인 직업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단 전문직, 의사, 대기업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학위를 열중하고 스펙을 쌓는다라기보다는 돈이 어느 시장에 몰리고 있지 사람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이 등장하고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됐죠. 그렇다고 사람의 일이 사라졌는가? 새로운 안정적인 직업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결국은 어떤 직업이 살아남게 될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저는 기술 전문 미디어 테크엠이라는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호 부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년 정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직접 현장에서 취재했던 전문 기자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수출 국가고 이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기술을 더 이상 떼내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하고 트렌드가 어떤지를 보고 관련해서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지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I가 고소득 직업도 대체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이고 실제 이미 현장에서는 많이 체감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제 대졸 초임을 직접 채용을 하거나 그런 형태가 이제 많이 줄었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해서 뽑는다라기보다는 ESG나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정책의 이제 그런 보폭을 맞추기 위한 채용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계에서 인간의 노동을 조금 많이 효율화하는 특히 인간의 단순 노동이라든지 어떤 산업, 사실 이건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거의 모든 산업단에서 마찬가지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인 툴들 그리고 그 툴들을 담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이미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기업용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면서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상품들이 이미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이라는 부분이 많이 사라졌고 기존의 인력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했던 노동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종속적인 이유였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대체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서류 작업하는 과정들 이미 굉장히 많은 AI 툴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호기심으로 일종의 문답형으로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들 챗GPT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 그런 형태를 넘어서서 데이터가 외부에 반출되지 않는 기업 안에서만 쓸 수 있는 AI 툴들이 이미 보급을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고 심지어 비용마저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기업 단에서만 보통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저는 100인 이하, 50인 이하 중소기업들까지도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와 이런 이제 전문직들의 일종의 화이트 칼라 직군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변화를 갖고 있나를 보면 인사이트가 있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쪽에 있는 전문 직군들이 사실 당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이느냐? 과거의 변호사 사무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4대 로펌, 5대 로펌, 대형 로펌들이 있죠. 근데 로펌 안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들을 보면 숫자적으로는 사실 변호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흐름을 보고 또 하나는 기업 시장과 산업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공력을 쏟아야 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전문 인력을 뽑았던 게 이제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일종의 변호사가 아닌데 로펌을 운영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미 지금 AI로 대체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건을 수임하기까지 그 산업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저작권 이슈도 있고 또 해외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법적 분쟁 이슈가 있어요. 그런 것들 트렌드를 과거에는 해외 기업이나 해외 어떤 그 법적인 사례들을 직접 찾아서 직접 손으로 리라이팅을 해서 내부에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그런 전문 영역을 보조해주는 수단은 이제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대부분 AI나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직군의 숫자 자체가 줄거나 그들의 경쟁력을 위협을 가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일의 효율화를 AI가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필요한 인력 자체는 매우 빠르게 줄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AI는 어떤 기준으로 특정 직업을 대체하고 어떤 직업은 살아남게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하세요. 저도 금융이나 과방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일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저는 100%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그 주체는 결국 인간이 돼야 될 것이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적인 부분 또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산업계의 가장 큰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에 보면 이미 더 이상 채용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투자에 대해서도 효율을 느끼는 그런 경영진들이 많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AI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지자체와의 이슈 또는 정부와의 이슈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억지로라기보다는 그런 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한 또는 어떤 배경적인 이슈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을 사회적 기업, 착한 기업, 좋은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기업군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고, 그럼 이렇게 사람을 뽑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이거는 10명에서 할 일인데 어떤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40명을 뽑은 거죠. 그 기업은. 그럼 이 40명을 놀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40명이 AI에 매우 익숙하고 테크 기술을 보조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대기업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명 뽑아도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기업들이 있고, 그들에게 AI 툴을 빠르게 숙련을 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럼 결국은 어떤 직업이 살아남게 될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직업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저 직무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업을 다 없애고 AI가 대체하는 거는 정무적인 이슈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 또는 우리 변호사나 대부분 직업 윤리가 존재하죠. AI의 기술은 결국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개발이 될 거고, 거기에 윤리가 투입이 돼야 될 텐데 그건 결국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무가 좀 더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직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해외 기업의 동향과 트렌드를 분석해서 사실 우리 정부 부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 연구기관들이 이제 철마다 발표를 하고 그걸 실제 기업들이 반영을 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집계하는 건 AI가 가능할 텐데, 다만 그런 내밀한 정보까지 AI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습득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사람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다면 AI가 직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직무가 바뀔 수 있고 직업의 효율화를 가져다 준다면 사람의 가치가 더 어디서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AI를 협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AI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먼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결국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사람과 얼마나 유대관계를 갖고 그쪽 직군에 있는 사람들과 그 시장과 얼마만큼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얼마나 열의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결국 AI를 협업의 도구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AI의 대체 가능성,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AI나 기술적인 이해도가 낮은데 그럼 나는 이 기업을 지망할 때 어떤 걸 나를 어필을 해야 될까? 기술이 결국은 모든 인간들을 굉장히 고퀄리티의 직능인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AI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는 1000명 중에 1명 또는 10,000명 중에 1명이 열의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에서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10,000명, 10만 명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나도 AI 기술이 지금 접근 허들이 낮잖아요. 누구나 우수한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협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는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 그리고 우리가 모두 선망하는 일종의 화이트 칼라의 고소득 직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먼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 이 기술의 윤리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기술 성장을 막는 거의 유일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AGI라고 하죠. 정말 초거대 AI, 그리고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습득해서 거의 사람에 비등할 정도로 데이터를 쌓으면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얼마나 무서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많은 이들이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죠. 결국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할 텐데,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 때 러다이어트 운동이라고 있었죠. 기계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것 같으니까 기계를 부셔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런 폭력적인 움직임까지도 일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많은 직공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업을 종사했던 사람이 하는 일에 머물렀던 분들이 그 당시에 되게 안정적일 수 있었으나 기술이 등장하고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됐죠. 근데 그렇다고 결국 우리가 사람의 일이 사라졌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안정적인 직업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당장 내다보고 예상하는 건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번째는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리고 기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귀를 열어놓고 다수의 어떤 생활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 돈의 흐름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급여,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이슈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이 필요하다는 건데, 결국 지금 현재 기술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돈의 흐름인 것 같거든요.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가 조금 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80년대생이라 어느 대학을 가느냐, 우리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것들에 조금 안정적인 직업을 향하는 어떤 흐름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는데, 저는 앞으로 그건 되게 크게 바뀔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다만 그렇다고 공부를 못 해야 되느냐, 영어 공부를 뭐 우리가 등한시해야 되냐,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학습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돈의 흐름, 그리고 어쨌든 많은 기술이 모여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의 트렌드를 보면 결국 그 나라에서 선망하는 직업들, 특히 선진 시장에 고령화 이슈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과 접목돼서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와 어떤 수요를 만들어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직업이 분명히 현재는 안정적인 직업 내지는 선망하는 직업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 앞으로 크게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단 전문직, 막연하게 의사, 대기업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학위를 열중하고 스펙을 쌓는다라기보다는 돈이 어느 시장에 몰리고 있지, 그쪽 방면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지, 분명히 기술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치의 영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정치를 뭐 직업으로 설명하기엔 되게 어려운 건데, 기술이 쓰이고 사용하고 범용적으로 확대하는 데까지의 사회적 합의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직업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가장 유용하게 쓰고 계시는 AI 툴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툴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충분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월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들의 퀄리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 AI의 샘 얼트만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AI를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AI가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활용되는 그 순간의 모든 기회비용들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AI의 서비스들이 이제 정말 많아질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AI 에이전트를 각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을 더 드리면, 대학생들 PPT 많이 만들잖아요. 사실 기업에서도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은 유료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검색하시면 뭐 3에서 4만 원대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유료 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한두 번이라도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발전해 나가는지, 사실 저는 3개월 4개월 전과 대비해서 최근에 AI 에이전트들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튜브라든지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더 아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 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다수의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면서 이 서비스들을 단순히 쓰고 놀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어떻게 이 기능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아이가 더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네,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AI로 인해 가장 크게 변할 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모든 산업군에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인간의 노동, 반복적인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 특히 그런 것들이 대체되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군이겠죠. 뭐 당면하게는 IT 이슈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특히 테크 기업들은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좀 보수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효율화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더 쉽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상장한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가 있습니다. 그 게임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게임사, 뭐 대형 게임사 얘기하면 뭐 넥슨이나 NC소프트 같은 기업들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전체 인력이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프트업의 시가총액이 이미 NC소프트를 넘어섰어요. 직원 300에서 400명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몇 명의 기획자, 몇 명의 천재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미 2,000명, 5,000명 있는 대기업들을 따라잡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술이 주 베이스인 산업군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 부분이고, 아마 NC소프트라는 기업을 검색하면 요즘 최대의 화두가 구조조정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5,000명을 3,000명까지 줄이는데 지금 1년이 걸렸고 더 줄여야 될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미 판교 테크노빌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하나는 금융 섹터인 것 같아요. 특히 돈이 오가는 곳을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가장 밝은 곳이 아무래도 금융이겠죠. 특히 지금 금융산업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운영단에서 효율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심지어 영업이나 대면 섹터에서도 그 빈도가 막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이와 IT 섹터는 이제는 정말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게 머지않아 우리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고 직접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 산업군에서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AI의 발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AI가 정말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다만 AI를 언제는 인간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창은 가장 강력한 방패를 뚫을 수 없다. 아마 창이 더 날카로워지면 방패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저는 모든 게 결국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I가 끝도 없이 발전해 정말 이제 AGI라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그 논리를 보면 그 과정 안에서 이미 인간이 스스로 제한적인 수단들을 만들 겁니다. 분명히. 그럼 지금의 우리의 인류가 사실 보편타당한 일들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권력자가 있을 것이고 피지배 계층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사회적 합의와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AI가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국 여러 장치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전 딥시크의 사례에서 이미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AI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시키느냐 얼마나 똑똑한 인간으로 만드느냐의 그 과정에 앞서 나에게 유리한 AI를 만들 것이냐 어떤 특정 국가와 특정 세력에 필요한 AI를 만들 것이냐가 지금 일단 먼저 의제가 된 것 같고 중국에게 유리한 AI냐 또는 중국인들이 원하는 AI냐 이건 사실 AI 발전 과정과는 좀 다른 이슈인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위협할까? 그 질문보다는 어떤 권력자가 어떻게 AI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AI와 그 AI가 충돌할 수 있을까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지구의 패권을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이 꾸준히 오랫동안 롱런해서 지배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한 1000년 정도 지구를 지배했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지배해왔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정말 소수의 나라들이 이 지구촌의 패권을 다지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화폐 전쟁으로 발전을 했고 최근에 관세 이슈도 되게 크게 불거졌잖아요. 기술도 똑같아요. 결국 미국의 빅테크가 이 기업과 IT 테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AI도 누가 지배할까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AI가 인간을 위협할까라는 질문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인간을 위협하게 된다면 빅브라더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빅브라더를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큰 정부로 코로나19 이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도 QR이라는 어떤 굉장히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때문에 식당을 가는데 어느 카페를 가는데 그 이력들을 국가가 보고를 받은 걸 경험해 봤잖아요.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같은 일종의 서방권 서비스들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를 이뤄냈거든요. 테크 기술 덕분인데 대신에 중국은 굉장히 통제형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도 곧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성향의 이슈가 아니라요. 정책의 효용인 것 때문인 건데 과거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자금을 투입할 때 그게 결국 정책 이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발현되느냐 물어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할 거라고 돈을 태우면 다른 쪽으로 소비하는 세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라 이걸 반드시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쓰도록 정부가 유도를 한다면 가능한 시대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우리는 빅브라더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을 결국 누가 쓰느냐 어떤 권력자와 어떤 정책 이반자가 쓰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즉 AI가 인간을 위협하고 AI가 빅브라더를 만들고 AI가 인간의 통제를 더 강화하고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람일 겁니다. AI는 절대 주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방식의 오류는 사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오류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의 사건 사고도 분명히 있겠죠.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가 더 앞서서 보급되는 쪽을 모빌리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아무래도 더 양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 더 도시화가 더 급진될 거고 그러면 결국 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떠오를 텐데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되면서 어떤 인간의 이동, 자본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과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사고가 날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들 중에 사고를 발생하는 차들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기술적인 오류들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전 AI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은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예상하지 못할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AI를 두려워하고 또 뭐 체포드 인종차별 발언, AI 금융 서비스 오류 이런 부분들을 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AI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서 우리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건 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AI를 컨트롤하는 AI가 있을 거고요. 그건 인간이 결국 그 엔드 딴엔 인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AI가 주어가 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통제 이슈는 크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AI가 인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GI를 그냥 사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똑똑한 사람의 버금가는 정도의 두뇌를 지닌 AI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AGI의 단계와 서비스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체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샘 올트먼마저도 AGI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AGI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사람보다 똑똑한 AI 그리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접하는 AI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자동화가 되는 서비스들이 전 AGI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반 AI와 AGI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일반 AI와 AGI 거의 중간단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술적인 이슈와 실제 AGI를 서비스단에서 구현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슈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소버린 AI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어떤 국가와 민족과 문화를 조금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인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자본에도 국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개인들의 자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돈이지 국가의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자본에도 분명히 국적이 존재하고 이젠 데이터에도 저는 국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I에도 국적이 있을 거고요. 그 AI가 AGI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지금 그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AGI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AGI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인간이 홀드 버튼을 누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내에 무조건 가능할 거고요. 그 수십 년 내에 가능하다라는 거는 AI를 두고 어느 정도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룰이 정해졌을 때일 겁니다. 지금은 룰이 사실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 AI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가 AI를 통해서 만드는 콘텐츠라든지 AI를 만든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일종의 워터마크 방식으로 표시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AI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리와 통제가 더 강화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거쳐야만 AGI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는 당연히 꿈꿀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주체가 AI가 아니라 AI를 갖고 있는 누군가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빅테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특정 권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주체에 반드시 AI가 얹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라고 말을 해야만 그 리스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즉 AI에게 미루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AI를 갖고 어떤 생태계와 어떤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거에 대한 당연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AI를 얹은 기업이 인간을 지배하고 AI를 얹은 국가가 지구촌을 지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고 사회적 효용, 특히 인간 노동의 소외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구조조정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국내 법인에 있는 분들도 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의 국내 법인이죠. 특히 그런 유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좀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잘려나가는 거를 보면 지금 빅테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소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 노동을 이렇게까지 빠르게 배제시켜도 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에 대한 과세 내지는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직책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정말 그런 것들을 기업에게 이제는 우리가 물려야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자연스럽게 AI 기술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모든 산업계 또는 어떤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폭넓게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의식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저는 이 AI가 의식주에 이제는 뿌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에
AI를 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의식주에 저는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도 예를 들어보자면 전 스마트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거를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너 생각해보면 지금 비디오방이 없어졌어요. 왜냐? OTT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영상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시대죠. 그리고 영화관을 잘 안 갑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없어진 게 많은데,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히 없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스마트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스마트폰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필수품이 됐느냐, 거기에 보면 결국 5G라는 굉장히 빠른 통신망이 존재했거든요. 통신망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AI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AI가 스마트폰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AI 에이전트가 깔리는 거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옛날 영화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범죄자가 될 만한 사례를 미리 이제 일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왜 그거 선지자로 도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 결국은 저는 그렇게 투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일종의 논리적 명분을 탑재할 거라고 봐요. 우리의 되게 유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 사고를 매우 확장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AI는 정말 공기 중에 있는 거다. AI는 우리 모든 것에 스며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윤리적으로 꼭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편타당한 이슈가 사실 시대적으로 계속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시대에는 이런 이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요즘의 세대, 그리고 요즘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공정성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윤리라는 것들은 결국 일종의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사실 이제 법을 뽑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도덕과 윤리로 발전해 나아가는 거죠. AI에게 결국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묻고 탑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일단 당장은 법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시작점이 될 거라고 봐요. 다만 법이라는 거는 국가마다 또는 인종마다 지역권마다 다 다르죠. 미국도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I를 대중화하는 데 앞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으면 기본적인 법률서부터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실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AI 기본법, 그리고 이제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걸 계속 서치하고 봐야겠죠. 윤리라는 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AI와 관련 법제화는 빠른 편인가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빠르지 않다라는 언론들의 지적들, 저도 사실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 어떤 산업군과 생태계를 빠르게 쫓아가는 그 속도전에 능한 나라고, 그런 기업들이 다수 경쟁력을 갖고 지금까지 이 수출주도 산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저는 AI 시대도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기술의 진보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주도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바라지만 여건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AI가 있는데 언어적 허들이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겠지만, 언어가 결국 인간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생각의 사고의 흐름을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언어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에 대한 그런 담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AI의 윤리, 그리고 AI를 바라보는 것마저도 우리가 빨리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잘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우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절대 부족하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